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상신 EDP고요. 예, 얼마에 매수가는 사셨어요? 1,500원에 40%요. 1,500원에 40%요? 예, 예. 매수 가격도 사실 아주 낮진 않지만 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비중도 예. 좀 많으시네요, 그쵸? 예. 어떤 게 제일 답답하세요? 2차 전지가 올해 전망치가 네, 밝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회사가 작년에 한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지 더 빠져야 되는지 어떻게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 예. 2차 전지 안에서도 특히 상신 EDP를 좀 꼽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일 좋게 보셨다? 여기는 뭐 전기차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스마트폰이나 무슨 태블릿 PC 이런 전동 공구 같은데 네. 쓰이는 뭐 각형 원형 그런 원통.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큰 영향이 없을 줄 알고 빠졌길래 네. 좀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는데요. 네. 하염없이 빠지네요. 걱정돼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한번 그럼 진단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상신 EDP, 김동현 전문가님, 네. IT 쪽에 관련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근데 2차 전지는 요즘에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고, 네. 지금 좀 답답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드려야 될까요? 네, 뭐 회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대로 자동차 2차 전지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세는 같이 났죠. 이게 왜냐면은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시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시세가 같이 났던 거고, 네.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까지 이렇게 시세가 났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가가 3,000원대에서 2만 원 가까이 18,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죠. 시세가 크게 난 게 맞고요. 시청자님 걱정하시는 시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직도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서도 8,000원대면은 네. 같이 물론 성장으로 올라온 주식을 가치로 계산을 한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하나 성장이라는 건 투자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약해지면 결국은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얼만큼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느냐를 네네. 계산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죠. 혹은 성숙기에 들어가더라도 꽤나 오랫동안 가믹적 요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도에 충분히 끌어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약세 내지는 박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전방산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차 전지는 결국은 지금 성장 모멘텀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이 자동차용 2차 전지 쪽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셔야 되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2024년, 2025년 유럽 쪽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들 다 판매 금지한다. 네. 이런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임팩트가 컸어요. 네, 네. 저는 그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헤게모니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들이 이미 자동차 시장의 헤게모니를 그렇게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저유가 상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보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의 경우에는 전기차 살 때 한 1,50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이 나왔어요.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요즘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플러그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국내 경우에 소울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랑 일반 자동차랑 차이가 한 1,500만 원 이상 납니다. 그 가격을 주고 보조금이 축소되는데 과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번에 네. 보조금 많이 그렇죠. 줄여가지고. 근데 결국은 보조금은요. 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커질수록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 향후에 이제 내 연료 지출에 대한 할인을 위해서 지금 훨씬 더 큰 목돈을 쓰느냐 이 관점이잖아요. 네. 네, 이런 효율성이
지금 정도의 유가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이렇게 중국에서 지금 가장 수요가 큰 중국에서 보조금 축소를 벌써 해버린다는 것은 전기차 산업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들이 삼성, SDI,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 뭐 소재 부품까지 지금 다 이어지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작년, 재작년 이상의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와 기술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같이 좀 점검을 해보면 네. 실적도 지금 정체기에 좀 들어갔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평균치로 보면은 한 5천 원대 정도까지도 열려요. 지금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천 원에 너무 쇼크를 받지 마시고요. 그만큼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니까 이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 돌파한 출발점이 이 자리거든요. 여기 예. 8,000원 선. 이번에 이 8,000원 선까지 지금 내려왔죠. 네. 기술적 반등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기술적 반등이 제가 볼 때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은 한 9,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0,000원대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 수익까지 가져가려면 전기차 내지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다시 장밋빛 전망이 나와야 돼요. 과연 그게 언제 될 거냐, 어떤 상황에서 될 수 있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막연해요. 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더군다나 비중이 40%까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손절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를 한 9,500원 정도 잡으셔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이라든지 혹은 매수 시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이클 업종이다. 네. 아주 좋았다가 아주 나빴다가 이 계속되는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 업종이라면은 네. 좀 안 좋을 때 샀어도 진짜 뭐 막연하게 한 2년, 3년 기다려 보시면은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기차는 그게 아니죠. 시대 흐름이 고속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빨리 안 좋아진다. 그러면 파산하는 기업들 실제로 중국에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치킨 게임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산업 자체가 성숙하기도 전에 공급 네. 싸움이 돼버린다면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2차 전지를 막연하게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높게 사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손절로 위험 관리를 좀 해두시거나 비중을 줄여서 기다려 본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9,500원 반등 목표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기다림을 가져가실 거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은 좀 더 현실적 전망입니다. 네. 성장이 1년, 2년 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교체 이동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막연한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은 전망 자체가 다소 좀 어둡기 때문에 9,500원 정도 반등치 제시해 드렸거든요. 이 가격대 비중 축소 혹은 죄송한데 하나만 왜 네, 그러냐면 시청자님. 제가 이 회사를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실적이 나쁘지 갑자기 하락하거나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12월 3분기 실적이 네. 약간은 예상치 보니까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락할 것 같으면은 아예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500원 정도까지 반등 여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익 전망치는요,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다 좀 높게 잡혀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작년도 시세가 좋을 때 나온 전망치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때는 목표가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 전망을 다 좋게 레포트를 씁니다. 그게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을 때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좋은 전망치가 오히려 악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향후 1, 2년간의 실적 컨센서스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밸류가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니니까 말씀드린 한 9,000원대 초중반 정도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시청자님? 예, 예. 네, 잘 판단 내려주세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9,500원 반등치로 제시해 드렸어요. 첫 종목 함께 봤습니다.